네, 안녕하세요. 임실 농사꾼입니다. 자, 오늘도 추석 연휴 낀 주말인데요. 네, 다들 재밌게 놀고 계실 때, 저 오이 따니라고 오늘 참,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진짜 바빴습니다. 원래 지금 저한테 그 비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농사를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는데, 하려고 이제 귀농 이제 그런 쪽, 예, 이제 농사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,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농사 진 경험으로 봤을 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하고 또 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해드릴 영상은 퇴비하고 그 다음에 비료, 그 다음에 연면 살포용 사정 복비,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, 이거는 순수 제 경험과 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건 아닌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기가 가을이고 지금 배추가 들어갔는데, 제가 언제부턴가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뭐 1차 웃걸음, 2차 웃걸음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모든 작물은 밭에 퇴비를 넣는 것부터 농사가 시작됩니다. 근데 이제 그 보통 농사 짓기 전에 밭에다가 거름 뿌리고 석회 뿌리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 뿌리고 이렇게 해서 밭을 만들지 않습니까? 자, 이번 배추도 마찬가지예요. 배추를 심기 전에 밭을 만들기 전에 퇴비 뿌리고 이런 거, 그 다음에 비료 이런 걸 뿌리고 심는데, 밑에 밑거름만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그 1차 배추 사이에 웃거름을 사실 줄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근데 그렇게 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차 웃거름을 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배추 농사를 대농으로 할 때는 밑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포기 사이에다가 줄 수가 없어요. 뭐 2만 포기를 심어버리니까 배추를 줄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은 고랑에다가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NK를 갖다가 막 쫙쫙 뿌려버리거든요. 그러면 뭐 통도 크고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키우는데, 요즘에 보면은 뭐 1차 웃그러면 무조건 사이에다 줘야 되고 2차도 뭐 옆에다 줘야 되고 뭐 요렇게 하니까 그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올려드린 이유가 그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우스에 고추 농사를 지면서 느꼈던 게,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뭐 밑거름 뭐 퇴비 넣지 마세요. 뭐 퇴비 넣으면 농사가 더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뭐 유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갱이 비료만 이렇게 찌끄려 가지고 농사를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,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고추 심을 때 이게 보통 하우스가 논에다가 하우스를 짓지 밭에다가 하우스 짓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논이 거의 점질토단 말이에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퇴비를 많이 뿌리고 뭐 나뭇잎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집 같은 거를 많이 넣었거든요. 그렇게 갖고 했을 때 노타리 치고 고추를 심었을 때는 그 두룩이 좀 푸근푸근했어요. 근데 그거 뿌릴 필요 없다. 뭐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한 포에 2만 원이었어요. 25kg짜리가. 그거 한 동에 5포만 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가지고 그것만 뿌렸는데 첫 해는 잘 됐어요. 왜냐면 첫 해는 집도 있고 거름급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니까 잘 됐는데, 그 2년째부터 안 되더라고요. 근데 한 3년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, 유기물이 없으니까 이 두릅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 비료만 뿌리고, 알갱이 비료만 뿌리고 유박만 뿌리고요, 두릅을 만들어 놓고 이 심었더니 나중에 물만 줬더니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 두릅이 갈라지는 거예요. 딱딱해져 버리더라고요. 이게 유기물이 있어서 집을 포근포근 만들어야 되니까 유기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. 한 3년을 해버리니까. 그러니까 이제 물을 주면 그 물 준 자리가 딱딱해져요. 발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.
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하우스에서 농사 질 때는 절대 유기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. 퇴비 쓰지 마세요.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퇴비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퇴비를 어떤 걸 쓰냐면 소를 먹이잖아요. 뭐 집도 먹이지만 그 똥도 싸지만 또 집을 갖다가 또 섞어요. 같이 던져요. 갖고 집하고 소똥하고 버무려져 가지고 그걸 뿌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통풍도 잘 되고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하우스에 유방만 뭐 뿌리거나 뭐 비료 요즘에 새로 나온 비료는 이것만 쓰면 됩니다.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작물을 심을 때, 자, 배추를 예를 들을게요. 저는 비료를 기준을 이렇게 줍니다. 자, 퇴비, 그 다음에 비료, 그 다음에 사종 복합 비료를 나누는데요. 저는 퇴비는 한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밑거름이 우리 어렸을 때 한약을 먹으면 왜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좀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. 그것처럼 저는 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 작물을 튼튼하게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거름기가 좀 딸렸을 경우에 비료를 넣어서 이게 웃거름이죠. 이제 웃거름을 줘서 나머지 세력을 유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퇴비는 한약, 그 다음에 웃거름은 비료죠. 복합 비료나 뭐 NK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그런 것은 저는 양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영양제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. 네, 그 다음에 사정 복합 비료는 저는 우리 닌기리 주사 맞죠. 그때는 보통 보면은 닌기리를 맞을 때는 사정 복합 비료를 연못살포할 때는 순간적으로 세력이 약했을 때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정 복합 비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이걸 농사 짓다 보면 이파리가 좀 안 좋으면 연면살포를 해가지고 뭐 이파리를 좋게 해야 되고 열매를 좋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입니다. 닌기리 맞으면 일시적인 효과 나오듯이 아이고 모기가 그냥 겁나가지고.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연면살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비료기가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면 밑에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한약을 많이 먹여라,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양약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양액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영양제만 먹이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료만 먹이니까. 근데 이런 것들은 비료만 잘 먹이면 또 잘 크긴 커요. 예. 근데 토경에서 했을 때는 저는 밑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밑거름이 많아야 웃거름 1차 그 배추에 1차 비료 할 필요도 없고요. 2차도 사실은 안 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. 예. 밑거름만 많으면. 저는 밑거름 그 1차 거름, 웃거름을 해본 적이 안 해봤었거든요. 한 2년 동안에는. 그래도 잘 컸습니다. 나중에 이제 좀 비료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NK를 좀 뿌려줬는데, 그것처럼 1차적으로 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이제 시작했거나, 이제 그 비료에 대한 개념, 그거를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아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, 밑거름은 퇴비, 한약이다. 예, 한약을 잘 먹여야 이 나무 자체가 튼튼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가 이제 1차 퇴비 영양분이 좀 떨어질 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영양제, 예, 영양제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따지면 영양제, 그거를 비료를 물에 타가지고 밀어주는 거 아니면 고랑이다 뿌리는 거 그걸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연면살포는 너무 세력이 안 좋았을 때, 예, 그때는 물비료하고 연면살포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근데 연면살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연면살포로 사정 복합비료 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. 왜 그러냐면, 일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에 비싼 비료가 들어갑니다. 예를 들어서, 자, 칼슘이 10리터짜리야. 한 7만원이면 사요. 6만원? 6만원에서 7만원이면 삽니다. 10리터에. 근데, 이거를 500ml에다가 넣어서 파는 거 보면 한 10,000원 가요. 예. 그리고 연면살포용 NK 비료 같은 거 있어요. 조그마한 거 들어있는 거. 이거 하나에 10,000원이에요. 1kg짜리가. 우리가 쓰는 쉽게 말하면 복합비료, 요소비료 같은 경우는 20kg에 10,000원, 만 얼마밖에 안 가거든요. 그러면 요거 사종 복합비료로 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에 20단말용에 10,000원이다. 그러면 엄청 비싼 겁니다. 일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금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차라리
그때 밑에다가 집어 넣어서 잘 키우고 일시적인 거 한 번씩만 때려줘야지 왜 약 할 때마다 연면살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밑에는 유박만 넣어서는 절대는 안 되는 거고요. 유기질 비료가 유기물이 항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갖고 땅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듯이 이 밑에다가 거름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약을 먹여서 몸 자체를 면역력을 높여주고 튼튼하게 키워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먹을 게 부족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비료가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래도 일시적인 뭐 환경이 날씨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해가 안 떴다든가 이랬을 때 생육은 좋은데 위에가 좀 약해졌을 때 뿌리가 좀 활동을 못했을 때 그때 연면살포 한 번씩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는 연면살포는 권하지는 않습니다. 예. 약 외에는 잘 하지를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.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좀 중간에서 걸러 들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농약방이 아니면 컨설팅에서 저희 농장에 자주 많이 온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되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. 농사가 잘 되면 안 올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하여튼 농민들이 돈 버는 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뭐 농사에 뭐 농자 뭐 좀 발만 담궜다 하시는 분들이 뭐 이론상에 인터넷 뒤져보고 머릿속에 넣어서 전파하는 거하고 저는 그냥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참고해 주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. 자, 농사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